오늘 기자수첩은 스포츠 얘기는 아니고요. 예, 바티칸 교황청과 마피아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지구촌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티칸 은행의 연례 보고서인데 그동안 교황청은 바티칸 은행에 대해서 실사를 벌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티칸 은행을 개혁해야겠다. 교황청 성직자들이 은행 자산 운용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서 교황청 내에 또 카톨릭 교회 내에 부패 비리에 온상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서 대폭적인 이제 수술을 준비하는 것이죠. 바티칸 은행은 1942년에 은행이 되었고 지금 한 100억 달러, 10조 원 정도의 자산을 전 세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교황청 직속의 은행입니다. 바티칸 교황청이 근데 왜 직속 은행을 세우게 된 거죠? 참 사연을 얘기하면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죠. 그 공식 이름은 사실 종교사업기구입니다. 예. 바티칸에. 카톨릭 해외교회나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이제 돼 있는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세계 1차 대전 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고 막 3.1운동이 벌어져야 되고 그럴 때죠. 예. 세계 열강들이 충돌하고 제국주의가 번지면서 지구촌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상황으로 막 빠져들고 있는 중인데 바티칸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로 신자 수가 줄어들었죠. 헌금은 줄어들었죠. 시대에 적응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예. 개신교가 확대되니까 가톨릭 국가들이 보내주던 헌금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던 많은 부동산들이 각 나라 정부로 국유화되는 사태가 빚어집니다. 예. 그러니 돈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네요. 겨울에 난방을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비가 새도 지붕을 고칠 돈이 없었다고 하죠. 어허. 이때 이제 대전환을 노려서 기획한 것이 어떤 사업이냐면은 오토만 제국의 국채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남은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예. 한 방에 인생 역전을 노린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쯤이냐면 3.1운동이 있던 해입니다. 1919년인가요? 예. 근데 오토만 제국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교황청도 뭐 덩달아 파산했죠. 이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든 교황청은 만회를 하려고 오토만 제국을 무너뜨린 이탈리아에다가 왜 우리를 쫄딱 망하게 했느냐. 일시불로 배상금을 내놔라. 아니 자기들이 국채 투자해놓고 또 보상금 요구한다고. 그 나라에 국채를 투자했는데 그 나라를 침략해갖고 무너뜨렸으니까 니들이 잠깐 교회니까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러네요.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이탈리아 파시즘의 무솔리니입니다. 예. 무솔리니는 교황청을 등에 업는 것이 자기 정적들을 상대하는 데도 편하겠고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노림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하면서 교황청에게 거액의 지원 그리고 세금 면제를 갖다 약속을 하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사건입니다만. 예. 그러자 교황청은 히틀러한테도 손을 슬그머니 내밉니다. 히틀러한테도요? 그래서 1년에 1억 달러씩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히틀러는 대신 국민한테서 교회세를 거둡니다. 이걸 또 감당하리라고. 다시는 굶주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교황청은 특별 행정처라는 직속기구를 설립해서 독재자들로부터 들어온 돈을 글로벌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미리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바티칸 은행의 전신이죠. 그럼 교황청에서 투자에 직접 나선 건가요? 그때는 자금 운용과 투자 결정에 교황청 간부들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들이 금융사업에 나서는 것도 문제 있고 종교적 판단이 개입되면 또 마음대로 수익을 올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 개입하지 않았죠. 그러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바티칸 은행은 정식 은행이 되고 교황청 비밀주의 원칙 아래서 이제 금융기관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은행하고 손을 잡게 됐어요. 그 유명한 스위스 은행과. 스위스 은행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탈리아 기업인들의 비자금, 검은 돈들이 바티칸 은행을 통해서 스위스 은행으로 건너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피아의 루트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피아도 마약 거래 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바티칸 은행에 돈을 넣고 이 돈은 바티칸의 글로벌 루트를 따라서 전 세계를 갖다 오가게 되는 거죠. 이때 또 생겨난 것이 쥐구멍 라인이라고요. 레트 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마피아와 바티칸이 협력해서 나치 전쟁 범죄자들을 이제 외국으로 피신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리옹의 도살자 클라우스 마르바, 뭐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 생체 실험을 했다는 요제프 맹겔레 등이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간 걸로 돼 있어요. 예. 마피아는 위조 요건이나 탈출 계획을 짜고 바티칸은 은신처를 제공하고 이 나치 전범들은 이거에 따라서 재산의 40% 내지 50%를 수고비로 헌납하고 이런 관계가 빚어지죠. 그러면서 결국 범죄 조직과 또는 잘못된 사람들과의 연계가 깊어지고 교황청의 비리가 커진다고 지적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뭐 수없이 일어납니다. 아니 아무리 처음에 뭐 의도가 정말 마피아와 손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황청 재정을 좀 튼튼히 하자라는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마피아와 손을 잡습니까? 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영화 대부 보셨죠? 예, 마피아들이 참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Godfather.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가능한 일이죠. 사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면 다 오케이. 뭐든 잘한다. 장로니까 대통령 시켜주자. 장로니까 뭐 아무리 뭐 흠결이 있어도 장관 국무총리 그냥 밀어주자. 목사가 벌인 일인데 그냥 적당히 덮어주고 넘어가자. 이러면 이제 이런 짝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른 교황들은 그동안 암살도 당하고 실패도 했지만 이번만큼은 꼭 바티칸 은행 개혁을 추진해야겠다. 이거 개혁 추진하다가 암살당한 경우까지. 교황도 있습니다. 예, 물론 확인은 안 됐습니다. 암살이라고. 갑자기 죽긴 했습니다만.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양을 치는 목자가 자기 몸에서 자신이 기르는 양 냄새가 나야지. 양 냄새가 나지 않는 목자가 어떻게 양을 키우는 목자냐. 돈 냄새만 나고 마피아 냄새가 나면 그게 양 치는 목자냐 이 얘기입니다. 최근에 로마 성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성경 규절 대신 842명의 이름을 읽은 적이 있어요. 842명의 이름을 미사 중에요? 예, 미사 중에. 무슨 이름입니까? 1893년부터 지금까지 마피아에 의해서 이탈리아 마피아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이름입니다. 842명. 그중에 82명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요.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교황들은 이런 미사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피아는 회개하고 악행을 멈추기 바란다. 더러운 범죄로 모은 권력과 돈에는 피가 묻어 있고 그 돈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부패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예.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마피아의 대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우리도 기도하며 지켜봐야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